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문제가 돼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옥상 방수만 몇백만 원 들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장 이분이 그냥 실리콘 얼마 하겠습니까? 그럼 몇천 원 들어가지고 만 원도 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누수로 잡으니까 끝이 난 거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집 짓는 이 박사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천정 누수를 확인하고 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사례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이나 이런 걸로 조금 설명을 자세히 드리면 좋은데, 그림으로 좀 대체할 건데 조금 보기 힘드시더라도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현장을 찾아뵙고 제가 상담한 사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누수가 됐을 때 좀 체크하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영상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이런 사례도 있다, 이 정도 차원에서 좀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림을 대략 그려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3층짜리 건물을 제가 단면을 잘라놓은 겁니다. 이 3층짜리 원룸 건물이었는데 누수가 됐던 자리는 어디냐 그러면 제일 최상층 3층에 원룸 한 군데에서 이제 천장에서 물이 떨어져서 저한테 의뢰를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장을 방문했을 때 보니까 방하고 이제 화장실 부분 천장에서 누수가 많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제가 확인도 하고, 또 이제 옥상에 올라가서 제가 옥상 이제 평면을 조금 그렸는데, 이게 계단실이고 여기 어떤 이제 조그마한 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 외부 공간입니다. 그래 가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건축주분은 일단은 다른 여러 이제 방수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한테 이제 확인을 좀 해서 옥상 바닥을 다시 방수를 한번 해라고 여러 업체에서 이제 견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뭐 350만 원에서 뭐 400만 원 정도 들여서 옥상 방수를 하면 아마 이거는 잡을 수 있다, 이렇게 많은 견적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제가 올라가서 보니까 생각보다 옥상 바닥이 뭐 에폭시나 이런 게 조금 뭐 약식으로 많이 했지만 뭐 그런데도 좀 상태가 괜찮았었습니다, 제 느낌에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이 새는 3층 원룸에 들어가서 이제 천장이 조금 확인할 수가 있었었는데, 특히 이제 화장실 천장을 제가 점검을 통해서 안에 보니까 이게 이런 경우는 좀 드문데 화장실 천장 안에 배관들이 상당히 많이 지나가 있었습니다. 그런 배관이 이제 뭐 급수 배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배관이냐 그러면 보일러 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 배관들이 엄청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 틈새에서 물이 조금 새는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완전히 떨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았었는데, 제가 딱 느낌 받은 거로는 이 배관에서 좀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배관이 되어 있냐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잘 아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 건물을 가보면 한 층에 오피스텔이 막 칸막이로 나눠져 있으면 오피스텔 안에 보일러실을 오피스텔 그 공간 안에 이렇게 둘 수가 없어 가지고 한 실에다가 이 오피스텔에 전부 다 보일러를 요 보일러실을 만들어서 이 오피스텔의 보일러를 다 보관하는 보일러실이 따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각 층에 5세대 정도 살고 있었는데 이 보일러들을 이 집안에 넣을 수가 없으니까 어디에 넣어놨냐 그러면 옥상에 계단실 옆에 여기에 보일러실을 별도로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모양을 해놨냐 그러면 그냥 제가 생각할 때 계단실하고 이 1, 2, 3층만 해도 이제 용적률이나 있는 게 꽉 차니까 보일러실까지 완벽하게 만들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금 머리를 쓴 것 같은데, 이 외벽은 콘크리트를 치고 이 지붕을 여기 보시다시피 콘크리트를 치지 않고 놔뒀다가 나중에 준공을 받고 난 이유나 이렇게 해서 샌드위치 칸막이로 이렇게 지붕을 별도로 만든 구조였습니다. 이런 경우가 흔히 조금 있습니다. 이제 최대한 면적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이렇게 보일러실을 만들어 놨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이렇게 외부를 뒤져봐도 이제 조금 바닥이 크랙이 가거나 이런 부분이 있긴 있지만 그것 가지고 3층에 이렇게 천장이 누수될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수되는 지점을 따라서 이제 위층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누수되는 시점이 한 이 정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거로는 1, 2, 3층에 각 실의 보일러 이제 난방 배관들이
어디를 통해서 이 보일러실로 다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위로 다 올라갑니다. 그러면 보일러가 이 벽마다 다 이렇게 붙어 있었습니다.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 바닥에서 통해서 이렇게 배관이 올라왔을 겁니다. 여기가 보일러가 설치가 되고. 그러면 이는 바닥 슬라브가 다 슬리브를 넣거나 이렇게 해서 다 관통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바닥보다 이 보일러 바닥이 조금 한 20cm 정도 높았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이 배관들이 막 이렇게 거밀처럼 지나가니까 이게 보기가 싫으니까 나중에 몰타를 한번 친 겁니다. 그리고 바닥 상태도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이제 깨끗하게 좀 처리하고 거기에다가 좀 마감을 좀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딱 느끼기로는 이 보일러실에서 생각보다 보일러실에 물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를 들어서 보일러가 오버하는 경우도 있고 이 배관들이 있다 보니까 보일러 배관에서 물이 새가지고 이 안으로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기로는 평상시에 물이 새는 게 아니라 비가 올 때 물이 샌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의심을 한 게 이 지붕이었습니다. 이 지붕. 여러 가지 문제로 이 벽체는 콘크리트를 쳤는데 이 위에는 제일 마지막에 달아낸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이 달아낸 이 사이가 문제가 아닐까 이런 의심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 벽면을 조금 보니까 이 벽면입니다. 여기 벽면을 보니까 물이 약간 이 틈새로 샌 흔적이 조금 보였습니다. 또 제가 이 위에도 올라가 보니까 제가 계단실 위에까지 올라가서 확인을 했는데 조금 마감 상태가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이 부분이 실리콘을 쌓아놓은 자리나 이런 게 터질 수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뭐 5년 이상 지나거나 이렇게 하면 이 연결 부분에 실리콘이 마감이 깨끗하게 다 붙어 있는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에서 확인하고 여러 가지 확인해 본 결과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보일러실 안에 물이 들어가지 않으면 이 누수는 생기지 않는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반대로 이 옥상 방수는 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건축주분한테 두 가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 한 가지가 이 조인트 부분에 실리콘을 한번 더 해라 였습니다. 여기 부분이 될 겁니다. 이제 옥상에서 보면 이제 위에 지붕이 샌드위치 판넬로 덮여 있는 그 모서리 부분. 그래서 저 부분이 눈에 잘 보이는 공간은 아니니까 직접 하시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이 하실 때 실리콘, 외부용 실리콘을 사서 좀 아끼지 말고 듬뿍 쏘면 제 생각에는 괜찮을 것 같다. 첫 번째는 저 모서리 부분에 실리콘 작업이고, 이렇게 해도 안 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바닥을 어떻게 좀 처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벽면에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으면 급수, 배수 이렇게 난방 배관들이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닥에서 바로 올라와 있으니까 혹시나 이 보일러실로 물이 약간 들어가는 순간 이 배관을 타고 이렇게 물이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3층에서 누수가 있지만 어쩔 때는 이격에서 누수가 돼서 2층, 1층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배관을 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배관을 타고 내려오다가 뭐 3층도 셀 수도 있고 다시 또 2층도 셀 수도 있고 뭐 운이 나쁘면 1층까지 셀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권해드렸는데 사실은 이거는 제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한 7, 8개월 정도 전에 제가 방문을 했던 집이었는데 며칠 전에 또 다른 문제 때문에 제가 통화를 하고 제가 한 번 더 방문을 했었는데 어떻게 잡았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첫 번째에서 잡혔습니다. 이 모서리 실리콘으로 잡혔습니다. 그 주인분이 말씀하시기로는 이 상부에 판넬에 실리콘만 칠하고 놨는데 이번에도 뭐 봄에도 비가 많이 오고 여름에도 얼마 전에도 비가 많이 오고 그랬는데 아무 탈 없이 지금까지 잘 사용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냥 얼핏 봤을 때는 3층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면 당장 이 옥상 바닥에서 바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경우도 있지만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문제가 돼서 누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옥상 방수만 몇백만 원 들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장 이분이 그냥 실리콘 얼마 하겠습니까? 그럼 몇천 원 들어가지고 만 원도 안 들었을 겁니다.
근데 이 부분을 누수로 잡으니까 끝이 난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며칠 전에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한 번에 처리가 된 거고, 그러니까 어쩌면 저한테 조금 더 신뢰가 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3층은 이렇게 해결이 됐는데 이번에는 1층에서 다시 누수가 천장에서 있다, 이렇게 연락이 온 겁니다. 그래서 1층에 천장에서 누수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이제 방문을 해서 1층에 이제 온룸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지금 공실로 되어 있는데 천장을 다 뜯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곰팡이도 많이 쓸고 문제가 됐었는데, 제가 천장을 이제 보니까 지금 며칠 전이니까 비가 온 지가 꽤 지났는데도 안에 물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확대해서 보면 기초고 1층이고 여기 2층 바닥입니다. 여기가 뜯어져 있는 천장으로 제가 보니까 여기에 이만한 구멍이 뚫려 있는 건 아닌데 구멍을 뚫었다가 다시 메꾼 흔적이 보였습니다. 여기에 딱. 이게 어떤 거냐 그러면 저희가 건물을 지을 때 1층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2층을 타설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바깥에 유로폼이라 가지고 이제 폼을 쓰는데 이 자재를 밖에 이렇게도 붙이고 안에도 붙입니다. 그러면 이 바깥에 있는 자재는 바로 위에 2층으로 이렇게 올려 쓰면 되는데 이 내부에 안에 있는 자재는 만약에 2층으로 올리려 그러면 이걸 들고 계단실로 올리거나 창문을 통해서 외부로 올려가지고 다시 올려야 됩니다. 이런 번거로우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1층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 이렇게 아예 구멍을 뚫어 놨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놨고 이렇게 자재 같은 거를 요 위로 다 올려서 쓰고 난 다음에 2층을 콘크리트 타설을 할 때 이 부분을 다시 메꿉니다. 근데 지금 이 누수가 되는 자리가 딱 이 틈에서 누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층에서는 물이 떨어지는데 2층은 하나도 못 느끼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2층 바닥이 난방 배관을 하기 때문에 한 이 정도 두께 최소한 10cm 이상 엑셀 배관을 깔고 몰타를 쳐서 마감을 합니다. 물이 2층 바닥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면 2층은 인지하겠지만 그러지 않고 이 사이로 물이 떨어지면 2층에서 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틈새를 인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제가 참 난감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이게 육안으로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위치가 건물로 따지면 딱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이 위치에 원룸이 있던 자리인데 이 천장에서 새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벽면을 타고 물이 셀 수도 있고 이 정면으로도 물이 셀 수도 있습니다. 이 틈새로 내려올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 벽면은 톤코트라고 하는 드라이비트 계열로 마감이 되어 있고 이 전면 부분은 이제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그 틈새로 해가지고 누수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마감 상태를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드라이비트 쪽도 깨끗하고 석재 부분도 특별하게 이제 실리콘이 탈락하거나 그런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 애매했었는데 제가 계속 뭐 옥상도 올라갔다 와서 보고 이렇게 했는데 참 난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옥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상층 이 바닥에도 조금 좀 깨져 있고 에폭시가 들떠 있는 부분도 있었었는데 그것 가지고 이 두 개 층에 내려와서 이렇게 누수가 됐을까 이러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었고 뭐 난간이나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난간 이런 부분도 돈을 아끼려고 옥상에 난간에 두kop이나 이런 장치도 안 하고 또 약간의 옥상에 장식이 있었는데 그런 마감을 좀 소홀히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것 가지고 저 3층 건물에서 1층까지 물이 내려왔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말씀드린 대로 누수 이렇게 천장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면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경로가 있을 건데 제가 가장 의심스러웠던 부분은 이 외벽에서 이렇게 물이 타서 이렇게 바닥을 통해서 물이 들어왔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외벽의 마감 상태가 좀 괜찮아서 조금 고민스러웠습니다. 어디를 봐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보다가 제가 이제 창틀을 보게 됐는데 이제 하이샷이니까 이렇게 창틀이 있지 않습니까? 자세히 보시면 창틀이 대개도 한번 보시면 됩니다. 대개도 보시면 창틀 거실 창이나 창이 큰 창이 보면 창틀에
이제 상부입니다. 이제 천장에 보면 특히나 많이 있는데 천장에 이렇게 칼부록으로 모처럼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창문이 있으면 이렇게 사면 창틀이 있지 않습니까? 창틀이 있으면 이제 창이 좀 크거나 이렇게 하면 상부에 창틀 상부로 이렇게 칼부록을 고정을 합니다. 이렇게 요 위로 이렇게 대개도 보시면 보일 겁니다. 창틀 중간에 칼부록 모처럼 이렇게 박혀 있는 게 있고 뭐 조금 더 그 한 집은 실리콘으로 좀 처리를 해놨거나 안 그러면 어떤 부분은 흰색 캡 같은 걸로 씌워놨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저희 집도 이렇게 당연히 지금 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런데 대부분 이 창 하부 틀에나 이 벽면에는 사실은 칼블록을 잘 박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집은 특이하게 하부에도 칼블록을 박아 놨었습니다. 상부에도 당연히 있고 옆면도 있었습니다. 큰 창이 아니었는데 원룸 창이라 해봤자 제 생각에는 1.5m에 1m도 안 되는 창이었는데 다 이렇게 칼블록을 다 이렇게 관통을 시켜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부에 뚫어 놨는 건 상당히 조금 드문 케이스인데 이 창틀 하부에 구멍을 뚫어 가지고 칼블록을 고정을 해 놔놓고 이 위에 아무 마감도 없었습니다. 하물며 이제 칼블록이 조금 더 튀어나와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까 창틀에 이렇게 홈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창틀에 이렇게 홈이 있습니다. 홈이 있는데 이렇게 칼블록을 박아놨는데 고래에 물이 마른 흔적이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기에 물이 만약에 고이게 되면 바로 이렇게 밑으로 물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보면 칼블록을 이렇게 구멍을 뚫어 놨으니까 여기에 물이 고이게 되면 이 칼블록을 타고 물이 내려오는 겁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뭐 설마 그것 가지고 물이 안에도 들어갈 거냐? 들어갑니다.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래서 집주인분 보고 칼블록을 무조건 실리콘을 막고 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제가 바깥에 가보니까 더 문제가 뭐였냐 그러면 바깥에 이게 창문입니다. 이 부분이 창틀인데 이제 원룸이다 보니까 옆집하고 너무 많이 붙어 있으니까 시선 차단하려고 집집마다 이렇게 가림막을 조금 해놨었습니다. 가림막을 해놨는데 가림막을 설치를 했다가 뜯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런 가림막을 하면 대부분 옆에 이 벽체에다가 고정을 많이 합니다. 이 벽체에다가 바로 고정을 많이 하는데 이 집은 특이하게 이제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창틀에다가 나사를 고정해서 이 가림막을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림막을 뜯어내고 이 나사 구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 나사 구멍도 다 막아야 되는데 이 나사 구멍 8개가 멀리서도 다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의심스러웠던 게 여기로 물이 들어가서 창 하부로 물이 이렇게 고여서 물이 더 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그렇게 물이 그 구멍 안으로 들어갈까 하는데 이렇게 하이샷이 틀이 있으면 이 안에는 다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칼부로 구멍을 뚫으면 이 물이 쭉 안에 들어오고 이 사면 여기서 만약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물이 들어가게 되면 이 안에는 물이 다 차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칼부로 뚫었으니까 이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제 생각에는 좀 많아 보였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안에 물이 차이면 얼마나 차이겠노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 영상이 있을 겁니다. 다른 영상에서 창 누수되는 걸 고친 적이 한 번 있는데 그 영상에서 이 창틀을 뜯어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뜯어내야지 나중에 새로운 창을 설치하려고 창을 뜯으려고 이 창틀 중간에다가 잘랐는데 이 물이 거의 수돗물 호수 터지듯이 물이 막 솟구쳤었습니다. 이 안에 창틀 안에 물이 엄청나게 많이 고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 생각보다 이 창틀에서 물이 많이 고이기 때문에 이분한테는 권했던 게 다른 뭐 옥상이나 이런 거 잡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이 창틀을 좀 처리를 하면 제 생각에는 이 천정 누수는 어느 정도 잡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해드린 바로는 일단 창틀 하부에 실리콘도 하고 외부의 틀에 있는 이 구멍도 다 막고 일단 그런 다음에 이제 옥상에는 뭐 이거 아니더라도 조금 바닥이 조금 문제가 있었던 깨져 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방수를 하면 조금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제 옥상에 이 난간이 있는데 난간에 장식물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원래는 이 상부 있는 부분에는 뭐 두kop을 하든지 뭘 씌워야 되는데
그냥 이 집은 콘크리트 면 자체로 그대로 놔뒀습니다. 여기에다가 벽면에 있는 그냥 스토콘트 마감으로만 처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중에는 골조가 크랙이 가면 위에는 뭐 특별한 마감을 씌워 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누수가 될 수 있는 염려가 있다. 그래서 좀 여건이 되면 나중에는 시간이 지나서 옥상 방수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도 못지않게 이런 난간 부분에도 조금 처리를 하시는 게 어떠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건물의 최상층, 옥상 바로 밑에 누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렸고, 그리고 1층에서 2층 사이에서 누수가 됐을 때 경우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조건 뭐 옥상 방수를 하고 무조건 벽에 발수제를 바르고 이게 아니라 그 원인을 정확하게 찾을 수 있는 눈을 좀 가져서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큰 비용이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최상층에 누수되는 것도 제 생각에는 옥상 방수를 다 한다 해도 누수가 됐을 겁니다.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1층에 천장에 누수되는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그러면 그 2층에 있는 바닥을 다 덜어내야지 어디 쪽에서 물이 정확하게 누수가 되는지,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또 확인하려고 그러면 또 외부 마감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것처럼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서 확인하는 게 아니라 관심을 얼마만큼 가지고 유심히 관찰을 하느냐에 따라서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기술이 있어서 그걸 꼭 잘 찾아낸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영상들을 꾸준히 보셔서 자기 집의 경우의 수에 맞춰서 이렇게 쭉 찾아보시면 큰 돈 안 들이고 괜히 몇백만 원 들어가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 그러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